강원도 인제에 와 있습니다. 강원도도 덥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오프로드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차본 모터스가 여기에다가 오프로드 파쿠르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로드 체험도 하고 또 온로드 체험도 하고 1100m 정도 되는 고지를 타는 그런 오프로드 체험 코스도 이곳에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레나디어가 뭐 차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차본 모터스의 정진구 대표님을 옆에 모시고 한번 직접 설명을 들어가면서 체험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나디어가 최전방에서 수류탄을 던지는 척탄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통 오프로더의 그런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외관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요. 실내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돼 있거든요. 정통 오프로더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오프로드에서 어떤 성능, 기술적 특징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타시죠. 예, 제 옆에 동승자석에 차본 모터스의 정진구 대표님 같이 계십니다. 인사 좀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차본 모터스 정진구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자동차에 대해서 거의 박사급 지식을 갖고 계시다고. 자동차를 좀 좋아해서 예. 이게 지금 오프로드 파쿠르라고 하셨는데 네. 특별히 이런 것도 투자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레나디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좀 오프로드 위주로 이제 개발된 컨셉을 가지고 있고 이제 게다가 플러스로 이제 좀 기계식으로 작동하는 장치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뭐 다른 차들을 보시면은 다이얼만 돌리면 알아서 뭐 머드, 샌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드를 설정해주는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레나디어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운전자가 직접 조작을 할 수 있어야지만 이 차의 그 막강한 오프로드 능력을 100% 사용할 수 있는 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능을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제 시설물을 만들었습니다. 차에 딱 타니까 이런 뭐 센터페시아나 이 헤드 쪽에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항공기 헬리콥터 조종석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오프로드 기능 위주로 여기 보면은 오프로드 모드 버튼도 있고 여기 뭐 앞뒤 디퍼런셜 락도 있고 이제 뭐 혹은 뭐 여기 이제 이따가 도강을 할 때 웨이딩 모드도 사용을 해보고 할 거지만은 이런 이제 오프로드 기능들 위주로 이제 좀 체험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뭐 공조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디오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래쪽에 패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이제 전자 장비가 거의 적용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뭐 최소한의 그래도 전자장비는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워낙에 이제 환경 규제도 까다로워지고 그래서 전자장비가 사실 없게는 만들 수가 없고요. 하지만 이제 전자장비의 개수를 최소화하면은 뭐 아시겠지만 요즘 차들이 고장나는 부분이 대부분 전자장비 쪽 아닙니까? 불만도 제일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해서 만들면은 애시당초 고장 나는 것 자체를 이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설사 고장이 나더라도 좀 쉽게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컨셉으로 개발이 된 차량입니다. 에이다스 같은 거는 들어가 있나요? 네, 에이다스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전방에 카메라 모듈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뭐 저희도 에이다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루즈도 뭐 이런 건 들어가 있고요.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크루즈. 예,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 대신에 전방에 이제 뭔가 이제 장애물이 그 앞에서 차가 급정거를 한다든지 했을 때 비상으로 자동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그런 그 ABS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달리다가 차로를 이제 벗어나려고 할 때 차선 이탈 경고해주는 경고해주는 장치가 달려 있고 그다음에 그런 장치들이 달려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당연히 달려 있습니다. 예, 후진 기어 넣어 보시면은 바로 후방 카메라가 작동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뭐 기본적으로 운전하는데 필요한 안전 사양 같은 거 전자장비는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무선으로 무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실생활에 사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전자장비를 최소화했다라는 거지 아예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스티어링 힐 열선이나 시트 열선이나 뭐
이거 보시면은 예, 시트 열선은 들어가 있네. 있고요. 예. 그 통풍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도 열선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로우 기어로 일단은 넣고 들어가실 건데 기어를 N으로 옮겨주시고요. N으로 N으로 옮겨주시고 이제 요 밑에 칼라를 들어 올리면서 밑에 쪽으로 이것도 레버가 옛날에 막 수동입니다. 대우차 같은 거 맞습니다. 이렇게? 이쪽은 디퍼런셜 락을 거는 거고 밑으로 이렇게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셰시 쪽도 사실 이게 파워트레인도 BMW 것이고 네. 트랜스미션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리고 셰시에도 보니까 좀 유명한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 하부 이제 서스펜션 쪽에 또 여러 그 유명한 업체들이 부품 공급사로 참여를 했고요. 레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네우스에서 전용으로 설계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제 처음이니까 그냥 기본적인 서스펜션의 움직임을 그냥 느껴보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통나무를 타고 넘어갈 때 슬립이나 이런 것도 전혀 발생하지가 않네. 예, 뭐 요 정도 높이나 뭐 이 정도 통나무는 그레나디어한테는 뭐 별 큰 장애물은 아니기 때문에. 요즘 차들이 뭐 보통 뭐 랜드로버 같은 거 보면 뭐 전지형 반응 시스템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런 길 갈 때 보면은 사각지에도 막 카메라로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사실 지금 교각이라고 해야 되나? 예, 다리 같은 것도 지금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데 이런 건 뭐 센서로 감지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앞에 뭐 거울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그레나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시야를 가장 넓게 확보하기 위해서 앞에 계기판을 없애서 대시보드 높이를 최대한 낮췄고요. 그래서 계기판 자체가 진짜 지금 보니까 아예 없네요. 예,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다 있는 거네. 높이를 일단은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계단입니다? 예, 내려가면은 계단입니다. 천천히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 진입각하고 이탈각을 확인해보는 코스인데 그레나디어 같은 경우에는 앞뒤 모두 약 한 36도 정도의 진입각 이탈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경사는 뭐 아주 손쉽게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바닥 닿는 거 없이 그냥.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최저지상고를 테스트하는 코스인데 그레나디어 같은 경우에는 최저지상고가 264mm입니다. 약 이제 26cm의 높이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크게 문제 없이 통과하시는 거를 이제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는 이제 자갈길인데. 예. 이게 자갈길. 여기 자갈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퀴가 모래사장 같은데 이제 빠지는 경우를 이제 상정을 해두고 만든 건데 좀 가시다 보면은 바퀴가 잠기는 거를 좀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는 이제 약간 소프트하게 이렇게 해놨네. 예, 그래서 그레나디어 같은 경우는 상시 4륜 구동이기 때문에 가속 페달만 좀 세게 밟으면. 멈췄다 가볼게요. 예, 그럼요. 예. 이게 엑셀레이터를 살짝만 밟아도 그냥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4륜 구동 기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일부 이제 오프로더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파트타임 4륜 구동 방식으로 해서 후륜으로만 주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 후륜 구동 방식만으로는 저 길을 통과를 못할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쪽 바퀴를 띄우는 이제 상황을 재현을 한 건데 그대로 전진을 하시다가 중간에 바퀴가 뜨는 상황에서 잠깐 멈춰 주시면은 그러니까 구동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앞에 그리고 뒤쪽에 중간에 디퍼런셜 기어가 있어서 중간에도 디퍼런셜이 있어요? 센터 있어요? 디퍼런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 모두 이제 상황에 따라서 100% 배분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 이제 바퀴가 뜨면은 잠깐만 멈춰 주시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차동 기어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차가 앞으로 전진을 못 하는데 여기서 제가 오프로드 모드를 이제 체결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누르고 깜빡깜빡할 때 오프로드 모드를 누르게 되면은 일단은 오프로드 모드가 작동을 하면서 지금 앞에 주차 센서가 꺼진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더 이상 안 들리는 거고 지금 살살 전진을 해보시면은 이제 전자식으로 바퀴를 제어하는 거를 좀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이구. 제가 일부러 좀 저속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사실 요 정도면은 뭐 이제 지바겐도 그렇고
지프 차들도 그렇고 탈출은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그럼요. 이제 예. 저거보다 더 심한 경사라고 하더라도 예. 이제 이 차에는 앞뒤 이제 그 디퍼런셜 기계식 디퍼런셜 락이 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뭐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통과를 하실 수가 있으시죠. 요거는 지금 경사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여기 저희가 33도로 맞춰놨는데 한번 진입을 해보시면은 33도. 예. 이거 지금 먼저 올라가 버리셨네요. 지나가지고. 아, 중간에 한번 예. 섰다가 요새 해도 될 것 같은데. 조금 몇 초 정도 버티는 거죠? 2초에서 3초 정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제 느낌만 살짝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 주시고요. 예, 다운힐. 여기서는 예, 다운힐 버튼 룸이 요 앞에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별도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시속 5km를 유지하면서 이제 내려가게 돼 있고요. 약간 이 왼쪽으로 스티어링을 틀어 주셔야 됩니다. 예. 시속 5km를 유지하면서 내려가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크루즈 컨트롤 스위치를 통해서 5km에서 25km까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 뭐 끄셔도 됩니다. 어우, 달 것 같은데 안 닿네. 예, 안 닿습니다. 여기 시속. 예, 시속 코스인데. 여기 오면 다 그거 한 번씩 해보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중간에 어떻게 한번 보면 재미의 요소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모글 코스입니다. 왼쪽이 30도고 오른쪽이 20도기 때문에 저희는 더 가파른 쪽으로. 좀 정상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서스펜션 자체도 뭔가 좀 가라앉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굉장히 서스펜션 자체도 하드한 세팅이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프로그레시브 스프링이라서 처음에 어느 정도는 이제 기울어짐이 있지만 어느 정도 기울어짐은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하드한 느낌이 딱 들고, 이게 코일 스프링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뒤틀림이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뒤틀림은 방금 느끼셨겠지만 어떠한 잡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혀 뒤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도강. 예, 잠깐 멈춰주시면은 저희 지금 한 70cm 정도 돼 보이네요. 한 60cm, 70cm. 여기는 아까? 예, 웨이딩 모드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센터 디퍼런셜 락을 체결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아니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예, 지금 로우 기어 모드에서 디퍼런셜 락이 체결이 돼서 여기 이제 디프 락이 체결됐다는 표시가 뜨잖아요. 그러면은 웨이딩 모드를 누르면 깜빡깜빡할 때 한 번 더 누르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실내로 물이 들어오더라도 문제가 없게 전자장치들이 작동을 다 멈췄습니다. 열선도 작동 안 하고 그다음에 후드 안에도 라디에이터 팬의 작동이 멈춘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도강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침수가 돼서 물이 들어와서 이런 전자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아예 차단시켜 버리는 거네요. 그래서 뭐 사실 웨이딩 모드 사용 안 하고 통과하셔도 되는데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서 이제 지금 웨이딩 모드를 사용한 거고요. 물이 깨끗한데 바닥이 그냥 플랫한 게 아니고 저희가 돌 같은 게 이 바닥에다가 바위를 심어놨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보이는데 실제 천이랑 좀 비슷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800mm까지 도강을 할 수 있습니다. 바퀴가 다 잠길 정도 높이가 되더라도 흡기구에서 어느 정도 마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게 타이어가 지금 17인치 맞나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올터레인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뭔가 사람이 운전한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맞습니다. 하면서 계속 뭔가를 조작을 해주셔야 되고 하나하나 설정해가면서 풀고 맞습니다. 또 다시 세팅하고 이게 참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또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기계를 만지는 재미죠.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그런 목적을 위해서 또 그런 데서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운전하는 차다 보니까 드라이브 모드는 따로 없는 거죠? 없습니다. 저희 한석산 코스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온로드 이제 주행 성능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느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 이런 비포장길 다닐 때도 진짜 굉장히 비싼 고가의 서스펜션을 달아놓은 것처럼 바운스가 진짜 좋은데요. 이게 타이어 사이즈 보니까는 편평비가 70이더라고요. 맞습니다. 18인치 같은 경우에는 70이고 이제 17인치 같은 경우에는 75 시리즈. 그 차가 그래서 사이드 휠이 굉장히 커 보이는
그런 느낌도 들고. 네. 근데 그게 여러 가지로 뭔가 연비라든가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좀 약간 손해를 보지 않나요? 그 승차감 면에서는 뭐 사이드월이 높아지면은 네. 뭐 어느 정도 더 이제 공기층이 두꺼워지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좀 잔주름 같은 거를 걸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승차감 면에서는 조금 좀 이점이 있을 유리하고. 거고요. 이제 다만 이제 뭐 온로드를 빨리 달려야 되는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편평비가 낮아야지 그린점이 좋아지고. 그리고 차가 좌우로 이제 움직일 때 이 사이드월이 그렇죠. 낮아야지 네. 이제 움직임이 적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 차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 여러 가지 바위를 타고 넘어야 된다거나 하는 뭐 그런 이제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평평기가도 이제 높은 타이어들이 더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지금 BMW 엔진 갖고 예. 왔는데 B58 예. 휘발유 엔진입니다. 이게 보니까 뭐 마력이나 토크나 이런 것들 살짝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그것도 약간 세팅을 이제 튜닝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튜닝을 하신 거죠? 그레나디어의 이제 컨셉에 맞게 예. 완전히 새롭게 캘리브레이션 된 엔진이고요. 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 출력을 좀 낮추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아까 낮은 RPM 때부터 토크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예. 조금 저회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제 B58 엔진이 뭐 BMW G4에도 들어가고 뭐 네. 토요타 수프라에도 들어가고 네. 그렇긴 하지만 그런 차량들에서는 조금 더 스포츠카에 적합한 세팅을 가지고 있고 그레나디어에서는 좀 더 이제 오프로더에 적합한 세팅으로 그렇게 새롭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속감이 그렇게 막 경쾌하진 않네요. 차가 아무래도 좀 무겁다 보니까 엄청 경쾌하게 가속되기는 힘든데 그래도 뭐 가속 페달 한번 꾹 밟아 보시면은 필요할 때 언제든 힘을 보내실 수 있게 이제 두터운 토크감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도 괜찮은데요? 이 훌륭하죠. 정도면은 예. 뭐 얼마든지 데일리카로도 쓸 수 있는 것 같고. 저희 고객님들도 시승을 하시고 나서 항상 하시는 이제 평이 온로드 승차감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상당히 좋은데요. 프레임 바디라는 느낌이 나지 않는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포장이 잘 돼 있어서 그런데 아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 노면도 상당히 거칠었었는데 그런 데서 느끼는 그런 피드백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부드럽고 뭐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은 와인딩 로드 고갯길을 하나 넘어가야 돼서 와인딩도 좀 달려보실 텐데. 와인딩도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해도 됩니까? 하던 대로 해도 되는데 핸들 조향 각도가 이제 조금 많이 돌려야 된다고 그 부분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렘보의 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브렘보. 뭐 좋은 거 다 갖다 쓰셨네. 그렇죠. 그래서 뭐 성능이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확실히 이 스티어링 휠 조향감에 대해서는 약간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네요. 네. 확실히 조금은 더 여유를 두고 조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려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노면에서 올라오는 뭐 소음이나 진동은 상당히 억제를 해놨는데 배기음이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즐길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 다른 차들처럼 막 뭔가 멋을 부리려고 일부러 막 그 사운드를 막 이렇게 증폭시키고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이제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완전히 그 생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엔진 소리도 그냥 엔진 그 자체의 소리로 딱 들리니까 뭐 이런 거 이제 호불호가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웃사이드 미러가 살짝 작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그러세요? 이거는 SUV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래서 SUV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고 그렇죠. 4x4 오프로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흔히 요즘에 이제 SUV라 그러면 약간 도시명 SUV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모노코크로 가고 뭔가 차분하고 조용하고 SUV도 이제 그런 걸 지향하고 있으니까 요새는 랜드로버도 그렇고 지프도 그렇고 옛날에 그 참 뭔가 묵직했던 그런 승차감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가속감도 괜찮고 셰시 피드백도 그렇고 코너링 할 때 차체의 어떤 롤링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생 브랜드지만은 뭐 그러니까는 예, 너무 신기하다. 아시다시피 마그나시 타이어에서 네. 개발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 셰시 튜닝하는데 180만 킬로미터를 주행을 와. 하면서 이제 내구성 주행 및- 테스트를. 예. 그런 테스트를 거쳐서 완성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게 또 뭐 혹한지 혹서지 뭐 이런 데 다르겠죠? 맞습니다. 예, 뭐 스웨덴부터 시작해갖고 뭐 모로코, 아프리카 이런 데다 돌면서 그런 여러 가지 테스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내가 이런 차를 하나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었다는 게 현실로 만들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예. 이게 지금 개발을 시작한 게 2017년이에요? 예, 처음에 실질적으로 17년, 이제 16년에 아이디어가 나왔고, 예. 그러니까 팝업에서. 예, 펍에서. 아. 예. 17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 양산이 시작된 거잖아요. 예. 그럼 7, 8, 9, 5년 10, 11, 정도? 10. 예. 그러면은 사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인수해가지고 로드스터 처음 나오고 막 이런 기간보다도 훨씬 더 짧게 개발이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오래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죠. 사실 자동차 개발하는데 5년 만에 완전히 신차를 개발했다라는 이런 거는 저기 레거시 메이커들도 신차 하나 개발하는데 4년 걸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든 예. 기반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도 예. 그렇게 걸리는 건데 그럼 굉장한 거죠. 역시 전문가이시라 이제 그걸 정확하게 아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성 브랜드에서도 신차 개발하는데 보통 5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신모델이 개발이 완료돼서 출시한과 동시에 바로 그 다음 모델 개발에 들어가거든요. 네. 예. 이거 대단한 거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건 이례적인 건데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짧은 시기에 첫 차를 만들어냈다는 거는 진짜 경이로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이네오스 오토모티브 엔지니어들을 많이 갈아 넣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예. 여기 지금 엔지니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따로 연구센터나 이런 게 있나요? 예, 독일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에 보면은 이제 뭐 영국 국기, 독일 국기, 프랑스 국기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본하고 어떤 디자인하고 컨셉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했고, 그다음에 실제 엔지니어링이나 개발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했고, 그다음에 생산은 프랑스에서 진행했고, 어떻게 보면 유럽 연합군 같은 느낌으로. 예. 이네오스는 보니까 이게 꼭 어떤 일반 개인이 타는 그런 차 그런 용도뿐만 아니고 뭐 군안용이라든가 뭐 구조용이라든가 하나의 용도에 국한하지 않고 이게 이런 차들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갈 수 있게 만들겠다. 예. 예.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네오스 오토모티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가고 있는 회사 중에 그 헤일로 트러스트라는 이제 지뢰 제거하는 NGO가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차량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 실제 그런 데서 지금 활동하는 운행되는 차가 있습니까? 예. 전 세계의 어떤 지뢰 매설 지역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할 때 그런 장비들을 싣고 이제 그런 산길들을 누비면서 그런 이제 활동들을 뒷받침하고 있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코뿔소 뭐라 그러죠, 좀 이제 다치거나 야생 코뿔소인데 뭐 이렇게 부모들이 밀렵으로 인해서 이제 죽은 그런 새끼 코뿔소를 구조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 그 라이노 오퍼니지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을 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GO 후원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거고. 예, 그래서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부분이 차의 프레임 색깔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프레임 색깔을 바꾼다고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차량 프레임은 까만색 아닙니까? 근데 저희도 기본형은 까만색이지만은 빨간 프레임하고 그다음에 옅은 회색 프레임 둘 중에 하나를 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보이지도 않는 거를 굳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잘 보입니다. 그래요? 이제 차고가 높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많이 프레임이 보이는데 앞차 언덕길 올라가고 이럴 때도 좀 보일 수 있겠네. 근데 이제 빨간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지뢰 제거하는 헤일로 트러스트의 이제 그런 기부금이 전달되는 프레임이고요. 그다음에 회색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코뿔소 그 고아원 재단에 기부금이 전달되는 그런 색상입니다. 나중에 통일되든지 하면은 DMZ에서 지뢰 제거하는 데 쓰면 좋겠네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 예. 발진도 괜찮은데 추월 가속도 괜찮고 이 정도면은 온로드에서 타는 데는 전혀 아무런 스트레스를 안 느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주말에 한 번씩 그런 험지에 가서 오프로드를 즐기는 맛도 있을 것 같고요. 일반 세단이나 그냥 아주 노멀한 그런 SUV로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운전의 재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은 임도를 타고 천고지가 넘는 산악도로를 이제 탈 건데요. 그것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제 오른쪽 길로 진입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이제부터 좀 진짜네. 본격적으로 네. 험한 길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 도로 폭도 상당히 좁은데. 예. 어우 아까워. 이거 막 다 스크래치 날 건데 이거. 저희가 따로 다 광택 내서 다시 관리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와 이게 진짜 이게 비가 많이 와서 유실이 됐네요. 이쪽이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게 보통 오프로드 행사할 때 보면 저런 데서는 약간 멈추라고 하거든요. 예. 잠깐 서라 이렇게 하고서 이제 뭔가 좀 코스도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네. 아니 뭐 저는 험하게 굴리면 굴릴수록 좋기 때문에. 차가 손상되는 걸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찌그러지면은 고치면 되고 그런 용도로 타는 차인데요. 이제 다만 낭떠러지로만 떨어지지 않게 여기가 폭이 좁으니까 길이 안전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기존에 있는 타이어를 안 쓰고 또 일부러 굳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보통 AT 타이어라는 게 승차감에도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소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보니까 오프로드 성능도 유지가 되면서 온로드에서 승차감도 좋아야 되고 또 삼봉 마크가 있는 타이어라서 겨울에 사용해도 되는 타이어입니다. 윈터 타이어로도 쓸 수 있는 그런 타이어라서. 그럼 뭐 타이어 뭐 썸머 타이어니 뭐니 바꿀 필요 없습니다. 저천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터레인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충격을 심하게 받는 경우에도 잡소리는 전혀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려요. 이게 얼마나 셰시가 지금 탄탄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뭐 천천히 가주세요, 여기 피해주세요 이런 말씀 일절 안 드리는 전혀 안 이유도 하시니까. 하부에 이미 프로텍터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 긁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호 철판 정도의 스크래치 나는 정도지 차량에는 어떠한 데미지도 없습니다. 이야, 이런 건 진짜 나우코스인데 이게 비가 많이 와서 평소보다 좀 많이 파이긴 했네요. 이건 진짜 디퍼런셜 성능이 떨어지면 이런 데는 진짜 못 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요즘 전자식으로 디퍼런셜 들어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 몇 번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계속해서 뭐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뭐 이제 뭔가 어떤 다판 클러치가 작동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열 때문에 안 되죠. 맞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일반적인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탕탕 튕기는 거지. 손목 다치는 사람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느끼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좀 멀지만 부득이하게 인제에서 시승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 지금 운전대를 잡은 손에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이런 세팅도 참 어떻게 보면 교묘한 것 같은데. 요새는 오프로드용 차라고 해도 전부 다 사람보다는 기계가 제어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감정 못 느끼거든요. 근데 뭔가 내가 스스로 막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아날로그 기계식 감성 같은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차를 타는 묘미죠. 그렇죠. 보통 오프로드 보면은 이런 거 하나 둔턱 하나 넘어갔을 때 가속 페달에 다시 힘을 좀 줘야
탄력으로 또 올라가고 맞습니다. 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딱 그 일정한 압력으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어도 알아서 그냥 쭉쭉 올라갑니다. 중간에 브레이크 오버 앵글 같은 경우에 28.2도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높네. 그러니까 거의 안 닿는구나. 순정 상태 기준으로는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오프로더들 중에 가장 오프로드 지오메트리가 좋은 차일 겁니다. 경치도 좋죠. 경치도 좋네요. 맞아, 그런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 사실 이런 길 달리다 보면은 주변 이렇게 돌아보고 말 그런 여유가 없거든요. 다 와가는 것 같으네요. 지금 이제 1120m. 1120. 예, 여기가 한석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해발 한 12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꽤 긴 거리, 긴 거리에 오프로드 주행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게 일단 온로드 성능입니다. 주행 질감, 서스펜션의 반응, 노면을 지는 뭐 그런 코너링 같을 때 뭐 이런 노면을 지는 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뭐 부족하지 않게 별다른 스트레스 없이 아주 매끄러운 그런 주행 질감을 보여줬고요. 뭐 오프로드는 사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든지 운전을 해보든지 해야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인데, 여기 정상까지 올라오면서 거의 가속 페달에 뭐 이렇게 뭐 강약 조절 같은 걸 하지 않았거든요. 거의 일관되게 일정한 그런 강도로 악셀레이터를 계속 밟고 올라왔는데, 뭐 둠턱을 넘고 또 이게 빗물에 이렇게 약간 패인 그런 도로, 그런 구간을 지나오고 막 할 때도 거의 가속 페달에 뭐 힘을 준다든가 힘을 뺐다가 뭐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그런 조작 없이 계속 일관되게 쭉 끈질기게 차고 올라오는 그런 것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서스펜션이라든가 뭐 쇼급쇼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요즘 것들이 아니거든요. 약간은 옛날식 방법인데 약간 옛날식 어떤 그런 부품들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것들하고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하체 피드백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묵직하고 견고하게 그렇게 그런 성능을 많이 보여줬고요. 이게 뭐 차 가격이 1억이 조금 넘거든요. 이제 최고급형도 1억 한 초반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오프로드 감성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내가 온전히 내가 제어하고 내가 컨트롤을 하면서 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런 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정진구 대표님한테 이네오스 그레나디어가 추구하는 제품의 어떤 지향점,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다 그런 것들은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나디어 같은 경우에는 좀 활동적인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 고객님들한테 강력히 추천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을 가리지 않고 차가 모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장점이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레저 활동 장비를 실을 수 있는 충분한 트렁크 공간과 또 지붕에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탐험과 모험과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고객님들한테 가장 추천하는 차량입니다. 할인은 일절 없을 거고 대신에 중고차 가치를 상당히 높게 이제 유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 리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67%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3년? 이 차는 뭐 한 10년 가까이 신모델도 없을 예정이고 디자인도 거의 안 바뀔 예정이라. 그럼 여기서 이제 계속 파생 모델만 나오는 거네. 파생 모델하고 그 다음에 환경 규제에 맞춰서 파워트레인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갈 예정이 있고, 근데 뭐 사실 마일드 하이브리드나 아니나 큰 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약간 변화 포인트만 줄 거기 때문에